대전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딩으로 대학 간다, 소프트웨어 플러스로 간다, 소프트웨어 플러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부권의 명문대학입니다. 대전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는 빅데이터학과, 정보보안학과, 그리고 AI 융합학과, 핀테크학과,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디지털 헬스케어학과와 같이 5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대전대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들입니다. 디지털 미래 융합대학에서 대전대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명칭으로 봐가지고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학과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의 각 명칭들은 빅데이터, 정보보안, AI,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와 같은 세부 명칭들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대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 디지털 미래 융합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전형을 잘 연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 빅데이터만 빅데이터, AI만 AI, 그리고 특히 보안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정보보안학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핀테크,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 이런 학과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그간 주로 코딩으로,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특기자, 소프트웨어 학종,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입시를 다루어 왔던 그와 같은 경험을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2022학년도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하고 이후 2023, 4학년도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바로 대전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산학협력 선도대학, 우수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산학협력이 강하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소프트웨어 계열되는 학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여러분들이 대전대를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미래 융합대학, 여기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정보보안, AI 융합,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보보안학과, 이 부분이 대전대에서 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다른 그와 같은 학과들도 역시 경쟁력 있게 학과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정원입니다. 정원 관련해 가지고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나는 학생부 교과다, 학생부 종합이다.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교과 내신이 활동보다 더 경쟁력 있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렇지 않고 나는 성적은 좀 부족한데 활동이 많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활동이 많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는 월등하게 코딩 능력,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와 같은 대외 수상이 있다, 그러면은 대전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은 실기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들을 노크해야 되겠습니다. 대전대에서는 일단은 학업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만 모집하고 있고 실기 전형으로 특기자로 모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나누어지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주로 지금 여기 있는 정원들입니다. 이쪽은 해화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대전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입니다. 해화인재 전형이 있고,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대전, 충남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인재랑 해화인재가 학생부 종합입니다. 해화인재는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고 지역인재는 대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지역성을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다양합니다. 고른기회라든지 농어촌 특성화 이와 같은 고른기회 전형을 모집하는 정보보안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부분의 학과들은 정보보안학과를 빼면은 다 2개 전형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많이 모집하는 그와 같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면접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생부 교과에 이와 같은 것은 교과 중점 전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는 면접이 부담스럽다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중점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교과 중점 전형은 아무래도 교과 내신 비중이 보다 더 높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해화 인재 전형, 전국 단위 전형이고, 여기에는 빅데이터, 정보보안, 그리고 디지털 헬스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접이 없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디지털 미래융합대학 모든 학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특징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정보보안학과가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려 44명,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AI, 핀테크가 각각 30명씩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는 25명의 작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반적인 입시 일정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1, 고2 때까지는 가능하면은 교과 챙기고 비교과 활동,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활동으로 진로 탐구, 또 동아리, 독서 활동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학생부 교과가 될지 학생부 종합이 될지 아니면은 특기자, 즉 실기 전형이 될지는 고1 때는 잘 모릅니다. 고2, 고3 지나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고3 학생들은 일단은 1학기가 끝나면은 바로 입시에 몰입해야 됩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 9월 초에 원서 접수이니만큼 그 이전에 7월, 8월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서류 제출이 9월 중순 또는 9월 말이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1단계 합격이 있는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이랑 그리고 해화 인재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는 전형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중점 전형, 고농특 전형이죠. 고른기회 농어촌 특성화 다 1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일괄 합산 전형으로 끝나요. 지역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단계 전형, 2단계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학은, 그와 같은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과 해화 인재 전형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전형은 대개 10월 중순 이 경우에 주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뒤 정도쯤에 면접이 있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여러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대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은 한의예과랑 그리고 군사학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무관하게 편하게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 학생들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일정을 파악했으면은 전형 요소 부분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 때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교과목 수가 줄었어요. 이 16과목에서 8과목으로 총 반영 과목 수가 줄어서 1, 2, 3학년 기준으로 8과목입니다. 국어 2개 학기, 영어 2개 학기, 수학 2개 학기. 그래서 총 6과목에다가 사회과학. 그래서 각각의 그 과목수죠. 과목수, 학기가 아니라 국어 2개 과목, 영어 2개 과목, 수학 2개 과목, 사회와 과학 2개 과목 해서 총 8개 과목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평가한다. 예전에 많은 과목 수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됐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디지털 융합대학 관련되는 학과,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부담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예전에는 일반 전형이었는데 그것이 교과 면접 전형으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이제 교과 중점 전형으로, 이제 더 이상 일반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이런 명칭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 면접,
교과 중점, 교과 면접은 1단계, 2단계, 바로 2단계 전형이고 교과 중점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전형 요소입니다.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디지털 융합대학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학에 해당하는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 교과 중점 전형입니다. 네, 물론 정보보안학과는 고농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는 고른교회 농어촌 특성화고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화인재, 지역인재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해화인재, 지역인재 기준으로 보면은 해화인재도 2단계 전형, 지역인재는 일괄합산.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과 면접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교과 중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고른교회 농어촌 특성화, 이 부분 것은 일괄 합산 선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스톱으로 모든 입시가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학생부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 그렇지 않고 2단계 면접까지 가는 그와 같은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해화 인재 전형입니다. 네,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 6배수고, 그리고 해화 인재 전형은 1단계 5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교과 면접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로 6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정적인 거. 무려 면접고사 비중이 40%니까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해화인재 전형 1단계 100% 5배수로 학생부로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교과 면접에서도 면접이 중요하고, 그리고 해화인재 전형에서도 면접 비중이 교과 면접 40%보다는 다소 적지만은 그래도 상당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 것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관련되는 부분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과 면접 전형과 교과 중점 전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고농특 부분 것은 주로 교과 중점 전형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뽑는 그와 같은 전형은 그 내용을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우선 옛날에 일반 전형이었죠. 교과 100%, 여기서 출결이 10%, 교과 성적이 90%, 학교 생활기록부 100%, 여기서 교과 90, 출결 10%, 이 기준이라는 거 알고 일괄 합산이 아니라 1단계에서 6배수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면접이 무려 40%라는 사실 누차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40%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면접고사 부분이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6배수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배수라는 것은 그만큼 변별력을 학생부보다는 면접에서 대학에서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일반 학과에 대한 것은 보통 10월 중순 말에 이와 같이 면접이 치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선적으로 공통사항을 확인합니다. 공통사항은 일반 학과든 다른 학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면접 시간은 15분 내에다. 즉 3명이 한꺼번에 입장을 해서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복수의 평가위원,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들어가고 여러 교수님이 평가한다. 지원자 3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입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지원자가 되겠죠. 지원자가 3명이 면접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와 같은 질문에 자기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3명이 한꺼번에 입장하는데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질문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 물론 공통의 동일한 질문을 답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접 문항은 총 몇 문항이 출제된다? 2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통 문항으로서는 지원 동기 및 진로와 학업 계획입니다. 바로 대전대학교 예를 들어서 AI 융합학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학에 오면은 어떠한 그와 같은 학업 계획을 갖고 있고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 것이 한 문제고, 나머지 선택 문항은 기본 소양 문항 한 문항입니다. 이 기본 소양 한 문항은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 부분 공통 문항도 미리 공개를 해준 거고, 이미 지원 동기랑 진로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거니까, 선택 문항, 기본 소양 문항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미리 되는 거니까 기본 소양 문항 여러분들이 항상 홈페이지에 주목하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교과 중점 전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스톱으로 한 번에 인원이 끝나고 학생부 100%입니다. 그래서 교과 90, 출결 10%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네, 일단 학생부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 관련되는 구체적인 입시 결과, 입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말미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 면접으로, 학생부 교과 중점으로 지원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름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교과 면접, 교과 중점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농어촌, 특성화,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이것은 학생부 교과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활동이 좀 우수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을 좀 노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2개, 해화인재 전형과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화인재는 전국 단위 모집이고, 지역인재는 세종시, 대전, 그리고 충남북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먼저 해화인재 전형 부분 것입니다. 해화인재 전형과 지역인재를 하기 전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사항을 보면은 서류평가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 네, 이 부분 것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떠한 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분 것 여러분이 확인해 놓고, 그리고 접근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양한 기록들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물론 중요합니다. 교과 면접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1차적으로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교과의 이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 다양한 항목들이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요소로 나뉘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평가 과정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해화인재전형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화인재전형은 자소서도 폐지됐고 수능도 안 보고 오로지 학생부 기준으로 해서 무려 5배수를 선발한다 얘기했고요. 2단계 면접 가서 결정이 되는데, 바로 면접 비중은 30%,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역할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인재는 학생부 100% 기준으로 해서 지역인재만을 모집하는데, 자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4개 지역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아무래도 지역인재로 지원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해화인재 전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교과 중점 말고 학생부 교과의 교과 면접 전형의 그 면접이랑은 다소 다릅니다. 해화인재 전형의 그 면접은 공통 질문이 없어지고 오로지 서류 확인 면접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통문항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의해주고 제출 서류를 확인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 시간도 역시 다소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해서 해외인재 전형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체 전형을 다 살펴드렸습니다. 결국은 과연 내 성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 학과들이 있죠. 말씀드렸던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융합대학의 다양한 학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 입결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과 중에서 주로 정보보안학과가 지금 유행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학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입시 결과를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입결입니다. 네, 정보보안학과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학과 입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결을 보면은 다른 AI, 빅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되는 학과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보보안학과에서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에서 농어촌, 특성화 그리고 고른기회 요 3개 전형은 다른 학과에서는 모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 있는 바로 무슨 전형인가요? 학생부 위주 교과의 교과 면접 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위주 교과의 교과 중점 전형,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면접은 면접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교과 내신 비중이 좀 낮겠죠. 그래서 50% 컷과 70% 컷을 보면은 5점대 초반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학생부 위주 교과 중점 전형은 4점대 초반 또는 중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50%와 70% 컷을 기준으로 하니까 100%까지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개략적으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5점대 초반, 5.2까지는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교과 중점 퍼센트 학생부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 전형은 4점대 초반 정도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은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먼저 지역인재는 대전, 충남 그리고 충북, 세종시 학생들입니다. 5점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어요. 반면에 전국 단위 해외인재 전형입니다. 5점대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봐서 가장 교과 내신 부담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5점대 중반으로 가장 부담이 좀 덜합니다. 반면에 가장 교과 내신이 부담이 큰 거는 학생부 교과의 교과 중점 전형입니다. 4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전대 디지털 융합대학 관련해 가지고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특기자 또 소프트웨어 학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목표로 입시를 치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여러분에게 대전대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특성화와 같은 학교들에 대해서, 학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전대 디지털 융합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내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전형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여러분에게 대전대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에 대한 입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